안녕하세요. 오늘은 액트방에 대해서 좀 이 시승기, 짤막한 시승기를 좀 리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거는 18년식 혼다 엑스 어드벤처 액트방이라고 하죠. 요거를 이제 산지 한 세네 달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타본 경험을 좀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볼 사항은 이제 첫 번째 요 성능, 그 다음에 두 번째 엔진 관련 부분, 세 번째 디자인, 그 다음에 가격, 그 다음 기타 종합평가를 해볼 거고요. 일단 성능을 보면 얘는 750cc고 2기통이에요. 그런데 혼다에서 이제 연비 위주로 세팅된 인테그라라는 엔진에서 이제 발전이 됐고, 요 인테그라 그 엔진을 인테그라 액트방 포르자 750에 같이 공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의 특징은 엄청난 퍼포먼스 그런 출력 엔진이 아니고 적당한 성능의 연비를 강조한 그런 엔진 같아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270도 이상의 병렬 2기통 엔진 때문에 고동감이 좀 있어요. 일반 병렬 2기통은 단기통과 비슷하게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이제 배김이 나는데 얘는 270도기 때문에 V형 기기통 엔진처럼 두둥 두두두둥 이런 고동감이 꽤 특이하고 재밌습니다. 어쨌든 이 성능은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더군다나 같은 엔진을 쓰는 포르자 750에 비해서 최고 소음이나 이런 것도 많이 떨어져요. 걔는 카울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방풍 성능이 있어서 괜찮은데, 얘는 태생 이제 오프로드 임도를 정말 갈 수 있게 이제 설계가 됐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그래블 모드도 있죠. 여기 TCS 자동 조절하는 것도 그냥 원터치로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오프로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제 이렇게 스크린이랑 카울이 있지만 바람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바람 저항도 있고, 성능 자체가 저속 중심 토크에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속으로 달리기에는 좋은 바이크는 아닙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저속이나 임도에서는 굉장히 강점이 있죠. 저 같은 경우 이제 2기통 오토바이를 좋아하는데 4기통에 그런 알차 타는 거 아닌 이상 유유자적 해서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 2기통 소리 들으면서 그런 용도로는 저한테는 성능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최고속도 이런 걸 설명을 드리면, 최고속도가 물론 계기판상 올라가는 거는 180, 190도 찍힐 수 있겠지만, 이 라이더가 느끼는 실질적인 안전한 최고속도, 이 정도까지는 이 오토바이로 커버가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사실 한 130에서 1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150이 좀 넘어가면 140만 넘어가도 좀 많이 불안함을 느껴요, 라이더가. 일상적인 속도는, 쾌적한 속도는 120에서 150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속도는 한 80에서 120 사이? 그게 이제 이렇게 고도감도 있고 좀 편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정도 성능이 사실 이게 쿼터급 스쿠터랑 별 차이가 없죠. 근데 얘도 땡기면 안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 보면 이제 모드가 지금 스포츠 모드 1단계로 되어 있는데, 모드가 이제 노멀 모드,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 노멀 기어 상태, 드라이브 모드, 스포츠 모드인데, 스포츠 모드가 1, 2, 3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1단계를 놓고 주행 중인데, 2, 3단계로 올라가면 굉장히 또 땡길 때 팍팍 튀어나가는 맛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엄청 그렇게 빨리 다니려고 2기통을 타는 건 아니니까 저는 또 스포츠 모드 1을 쓰는 거고, 또 개인적인 제 취향인데, 저는 이렇게 고동감을 천천히 느끼면서 이렇게 타는 걸 좋아하는데, 스포츠 모드 2나 3을 놓으면 RPM을 굉장히 많이 쓰는 모드로 바뀌어요. 그래서 각 기어당 RPM을 많이 써서 고 RPM이 되면 사실 이런 두둥 두두두둥 이런 고동감이 사라지고 뽕 하는 그런 잔진동이 올라오는 그런
특성을 가지거든요. 별로 그런 걸 저 이렇게 고동감을 좋아해서 RPM을 좀 적당히 쓰면서 고RPM 쓰지 않고 이렇게 유유자적 다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S1이 가장 낫더라고요. 뭐 연비는 지금 보면 이제 18.4 정도 찍히는데 요거 그 실제 연비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드별로 연비를 실험해 봤는데 드라이브 모드나 S1, 2까지 이제 실험해 봤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연비 키케 차이만 나봐야 한 1?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 2가 뭐 18이라면 드라이브 모드는 한 19, 뭐 요정도? 그 정도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연비 자체는 어떤 모드에 들어가든 그렇게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고동감을 선택해서 뭐 그날그날의 주행 스타일에 따라서 이제 모드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이제 적당한 출력에 적당한 고동감을 가진 연비도 굉장히 좋은 정말 이 750 엔진 하나면 사실 뭐 올라운드다. 뭐 출퇴근도 되고 뭐 투어도 적당히 따라다니고 이거 뭐 더 할 나위가 없을 것 같아. 이거 뭐 이것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자인 측면에서 보면 얘는 이제 좀 디자인이 뭐 인터넷 이미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약간 좀 사이버틱해요. 지금 계기판 부분도 보면 이렇게 그 따로 LCD 표시기가 뭐 전투기처럼 이렇게 따로 있고 계기판도 굉장히 특이하고 독특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뭐 이건 디자인은 뭐 호불호긴 한데 이렇게 그 운전자 시각에서 바라보는 디자인도 멋있고 외부에 봤을 때도 좀 사이버틱해서 좀 저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요 엔진 필링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얘는 이제 그 DCT 모델이잖아요. 저도 이제 DCT를 타기 전까지는 그건 뭐 스쿠터도 아니고 기아를 매뉴얼로 바꿔야지 재밌지 오토바이가 그 자동으로 바뀌면 그거 뭔 맛에 타냐 사실 서울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타보니까 이게 너무 좋고 너무 편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어드방 트로피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걸 타다 어드방을 타면 불편해요. 기아를 바꿔야 되니까. 근데 얘는 기아를 바꿀 일이 없거든요. 자동이니까. 그리고 DCT가 뭐 사람에 따라서는 그 변속 충격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 적응하기 힘들다, 좀 이질감이 많다, 뭐 그렇게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이제 그런 걸 이제 염두에 두고 타봤는데도 그 변속 충격이라든가 사실 그런 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이제 모드를 2나 3으로 S2, 3으로 높여서 하면은 변속 충격이 좀 더 커지긴 할 텐데 그건 이제 좀 모르겠어요. 개인 취향인 것 같아요. 그 변속 충격이 생각보다 막 엄청나게 뭐 위험할 정도. 예를 들어서 뭐 코너 돌 때 이 DCT 자동 변속기 때문에 갑자기 뭐 변속 충격이 덜커덩 오면서 기아가 코너 뱅킹 중에 덜커덩 하고 바뀌어버리면 차체가 막 뒤틀린다, 위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제가 듣고 이제 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DCT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칭찬 부분인데 이 자동 변속 시스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차도 D 드라이브 놓고 그냥 자동 변속이잖아요. 근데 오토바이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저는 차랑 똑같이 그렇게 변속된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굉장히 놀랍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그 변속된 느낌이 그냥 정해진 딱딱 규정 속도별로 뭐 이슈에 이면돼 있어서 그 속도 넘어가면 변속이 탁탁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가속 이 엑셀레이터를 당기는 그 속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천천히 엑셀을 부드럽게 감으면 기아가 연비 모드를 천천히 뭐라 그럴까 이렇게 빨리 올라가면 오히려 빨리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저속에서 고단 기아를 쓰게끔 그렇게 기아가 텅 이렇게 바뀌는데 그래서 엑셀을 천천히 당기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주행하면 지금 보시면 2단 지금 천천히 당기고 있죠. 3단 벌써 40km인데 3단 올라갔죠. 4단 55km인데 4단이죠.
이런 식으로 5단 67km인데 5단이에요.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올라가는데 또 신기한 게 엑셀을 급격하게 확 당기면 기어가 내려가죠. 그래서 3단인데도 100km예요 4단. 뭐 이런 식으로 엑셀 그 당기는 강도 그 빠르기에 따라서 얘가 그 변속을 빨리 할지 천천히 할지도 결정이 된다는 게 저는 너무 재밌고 신기하고 편하더라고요. 아,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이 DCT도 이렇게 좋은데 새로 나오는 혼다 이 클러치는 또 얼마나 만족스러울지 참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DCT의 이런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이나 뭐 성능 이렇게 말씀드렸고, 요 가격 부분에서 말씀드리자면 좀 얘가 비싸요. 750cc 뭐 2기통 치고는 뭐 신차 가격이 뭐 한 1600 넘을 거예요. 뭐 싼 건 아니죠, 혼다인데. 좀 그래서 싸진 않다 오토바이가. 뭐 물론 여러가지 DCT라든지 뭐 오프로드 성향 뭐 이런 것도 세팅이 돼 있다고 하는데 사실 모르겠어요. 그 이게 뭐 임도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컨셉의 바이크지만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액트방 모델은 앞쇼바가 짧은 게 들어와요. 이게 순정의 앞쇼바는 굉장히 길어서 시트고도 굉장히 높거든요, 전체 시트고가. 근데 이제 동양 아시아 버전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액트방은 앞쇼바를 짧은 쇼바를 씁니다. 그러니까 뭐 그 얘기는 사실 이거로 뭐 험로 들어가기는 힘들어 봐야 돼요. 물론 그냥 일반 네이키드나 뭐 일반 오토바이보다는 좀 낫긴 하겠지만 거의 뭐 그렇게 험로가 하는 바이크는 아닙니다. 임도 들어갈 때 다른 바이크보다 조금 더 편하다, 뭐 그 정도. 앞쇼바도 짧고 바퀴도 휠도 작고 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뭐 전체적인 평은 저는 굉장히 만족해요. 엔진 이런 270도 이상의 병렬 2기통 엔진을, 특히 V형 2기통 엔진 뭐 이런 엔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연비도 좋고 고동감도 있고 탔을 때 편하고, 또 DCT라 또 굉장히 그 DCT 타는 맛도 재밌고 해서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사실 이것만 있으면 될 정도로 굳이 어드방 필요 없을 정도로 이 한 대만 있어도 충분히 뭐든지 다 될 것 같고, 얘는 사실 계속 소장을 하고 싶고, 만약 엔진이 퍼진다면 새로운 그 최신 연식의 액트방을 또 새로 사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오토바이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액트방 관련된 짧은 시승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